음식으로 아이의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어메이징한 메커니즘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제 자존감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 기저예요. 자,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제가 띄워 볼게요. 사진들 한번 쭉 보십시오. 아이들과 남편에게 차려주는 밥상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 사진들을 잘 보여드리지는 않고 블로그나 인스타에 제 음식 사진들을 간간히 올리는데요. 저의 음식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밥상을 차려놓고 다 같이 밥을 안 먹고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 사각형 트레이가 있지요. 거기에 1인 1트레이 한 명씩 각각 밥을 차리고 그렇게 배식하듯이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설거지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느냐,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제가 우리 책동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이 사각형 트레이에 가족들 밥을 차려주지요. 사실 제가 트레이에 밥을 차리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저만의 교육 철학, 양육 철학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트레이에 밥을 차려주기 시작한 이유는 아주 미비한 이유였습니다. 뭐냐? 아이들 어릴 때는 네이버 블로그가 한참 핫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즐겨보던 요리 블로그가 계셨는데 10만 블로그셨어요. 그분이 가족들에게 밥을 차려줄 때 아주 정갈하게 반찬 3, 4개와 밥과 국그릇, 수저 세트도 받침대에 딱 얹고 각자의 물컵까지 이렇게 트레이에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그 요리 블로거가 왜 그렇게 담아주셨는지 저는 묻지는 않았는데 그저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제 눈에. 트레이도 예뻤고 그 트레이에 배치되어 있는 밥과 반찬도 너무 예뻤고 남편과 아이 앞에 트레이를 두고 가족들이 대화를 하면서 밥 먹는 모습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비주얼이 너무 예뻤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하실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뭐 저는 사실은 그거는 안 궁금했고요. 일단 비주얼적으로 너무 예뻤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드라마에서 재벌집이나 부잣집들을 보면 각자 1인 1트레이나 트레이까지 아니라면 각자의 테이블 매트가 있어서 다 같이 모여서 밥은 먹지만 각자만의 밥상이 이렇게 딱 차려졌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급 스시집에 가도 그렇게 트레이로 나왔던 기억이 나고 뭔가 있어빌리티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 한 겁니다. 너무 예뻐 보이고 있어빌리티 해서 재벌 코스프레 하듯이 뭐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뭐 부잣집 코스프레 하듯이 좀 따라 해봐야겠다. 좋아 보이는 건 따라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1일 1트레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배치하는 거, 모양, 색깔, 그 트레이에 놓아지는 구성까지도 그 요리 파워 블로그를 따라 했지요. 그리고 유튜브에 넘어와서도 유명한 요리 유튜버들 한번 보십시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같이 먹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1인 1트레이를 주는 요리 유튜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요즘 좀 즐겨보는 요리 유튜브로는 천재소녀와 꿀주부 너무 유명하시죠? 꿀주부나 천재소녀를 보시면 거기도 트레이에 밥을 잘 차리시거든요. 자, 이런 하찮은 이유로 제가 트레이에 밥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일단은 예뻐서 좋아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기만의 밥상이 딱 주어지니까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엄마의 정성도 눈에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 반응이 핫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트레이에 조그마한 종지 그릇들에 반찬들을 정갈하고 예쁘게 제가 담는데요. 아주 작은 양을 담습니다. 물론 주 메뉴 고기나 생선들은 많이 담는데 그 외에 나물이라든지 샐러드라든지 뭐 김치들은 정말로 부잣집 보면은 조금씩 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마카세 가봐도 요만큼씩 담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그게 더 좀 있어빌리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거 따라 한다고 나물도 요만큼, 샐러드도 요만큼 이렇게 조금 담고 뭐 메인은 많이 담습니다만 그렇게 자기만의 딱 1인분의 밥상이 차려지니까 평소에 나물이나 샐러드를 안 먹던 아이들도 뭐 특별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 같이 먹을 때는 손도 안 대던 시금치를 딱
트레이에 요만큼 담아주면 그거는 다 먹더라고요. 뭔가 할당량을 다 해치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지, 요 정도는 그냥 먹어주겠다라는 심산인 건지, 정갈하게 차려진 그 트레이에 있는 밥상은 다 비우겠다라는 마음인 건지, 자기한테 할당된 양이니까요. 다 같이 먹으면 누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뭐 안 먹어도 상관없고, 그죠? 또 그리고 국 같은 거는 막 같이 숟가락 퍼니까 위생적으로도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런데 각자의 트레이 거는 자기만 먹는 거니까 또 엄마의 정성을 생각해서 작은 양이니까 싹 다 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에 차리고 나서는 진짜 야채도 많이 먹고, 트레이에 있는 것들은 거의 클리어 시키는, 트레이에 차리고 나서 식습관이 정말로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떤 상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 요만큼 예쁘게 담으니까 엄마의 정성을 생각해서 그거 정도는 먹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저 예뻐서 따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위생적으로도 너무 좋구나. 나물이든 뭐든 4명이 같이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가족이지만 위생적으로 입에 있는 세균들이 같이 번복이 되겠지요. 그런데 각자의 반찬과 각자의 국, 자기 혼자 먹으니까 위생적으로도 참 깨끗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1인 1트레이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고 보니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까지 왜 1인 1트레이를 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책동이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자, 이 트레이를 떠나서도 집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영상에서 밥이 너무 하기 싫어서, 비정상적으로 하기 싫어서 여기에 집밥하는 게 미치도록 재밌다라는 분은 소수시겠지만, 저는 아주 심각하게 부엌으로 갈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미치도록 밥이 하기 싫었고, 이 마음이 너무너무 오래 지속이 돼서 정신병원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비정상적으로 밥이 하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을 들락날락 할 정도로,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밥이 하기 싫었지만 자그만치 19년을 해냈고 오늘 아침까지도 해내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집밥이라는 것은 내 생존을 위한, 내 생명을 위한 단순한 영양소 제공을 위한 음식이라는, 음식 이상의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사랑이지요.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를 위해 차려주는 그 밥상, 그 집밥은 고루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면 삼시세끼 플러스 간식까지 늘 저렇게 정갈하고 맛있고 예쁘게 차려내주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차려주는 밥이 일주일이면 끝납니까? 한 달이면 끝납니까? 최소 19년입니다. 그죠? 19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따뜻한 밥과 국을 끓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주는 엄마의 이 집밥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영양소 섭취로 그치겠습니까? 이 꼴은 사랑입니다. 엄마가 내를 사랑하는구나. 온몸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자존감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있구나.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매일 라면이나 끓여서 띡 주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대충 한 끼 때우라면 뚝뚝 던져주면 내가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매 끼니, 매 간식, 시간이 들어가는 정성 들인 음식들을, 그것도 비주얼도 너무 예쁘게 딱 세팅해서 자기에게 매 끼니 챙겨주는 그 밥상, 그 밥상을 준비해주는 엄마를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접받고 귀한 존재라고 느끼겠습니까? 내 아이가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길 진짜 많은 엄마들이 원하시지요.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마의 말도 있고 독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단연코 이 엄마의 음식, 엄마의 집밥은 정말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친정 아빠의 무능력으로 너무 가난했지만 이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친정 엄마의 집밥이었습니다. 아빠가 무능력하고 아이가 4명이었고 엄마 혼자서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지만 매 끼니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내던 엄마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8개의 도시락을 싸야 했는데 그 8개의 도시락을 가난한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서 싸주던 엄마였습니다. 매 끼니 그렇게 따뜻한
따뜻하게 차려내는 엄마의 집밥으로 사실 저는 제가 가난한지도 몰랐습니다. 진짜로. 비닐하우스에 살았는데도 가난한지를 몰랐어요. 왜? 그 엄마의 따뜻한 집밥으로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 자존감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 기저에 엄마의 집밥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친정 엄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도 두 아들에게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밥이 하기 싫지만 그것을 19년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친정 엄마를 따라서 대물림하고 있는 거지요. 자,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 끼니 모든 음식을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낼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아주 거창하고 어려운 음식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콩나물 하나 무치더라도 정갈하게 무쳐서 예쁜 그릇에 예쁘게 담고 그 위에 깨소금을 뿌려서 비주얼적으로 예쁘게 해주십시오. 샐러드를 할 때도 좀 색색깔의 채소를 넣어서 비주얼적으로 좀 예쁘게 할 수 있겠죠. 소스도 막 뿌리지 마시고 소스 그릇에 소스를 담아서 옆에 배치를 하면 훨씬 더 예쁘겠지요. 계란 후라이 바짝 굽지 마시고 반숙으로 예쁘게 해서 그 위에 파슬리 가루만 뿌려도 정말로 예쁩니다. 밥도 당연히 잡곡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그 반찬 하나하나가 비싼 요리를 하거나 어려운 요리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먹는 것도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고 그 위에 토핑 같은 것을 예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도 라면 볼 흰색 예쁜 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고 파도 위에 예쁘게 올리고 그 라면에 같이 먹을 김치도 락앤락에 있는 통에 그대로 내지 마시고 예쁜 흰 그릇에 정갈하게 사각형으로 딱 담아서 라면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숟가락이나 수저 같은 거 요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만 올려도 훨씬 더 정갈하고 예쁩니다. 대접받는 기분입니다. 과일 같은 것도 핑거푸드처럼 이렇게 꼬지에 꼽든지 예쁘고 정갈하게 딱 소량만 예쁜 접시에 둬서 놔두면 평소에 과일 안 먹던 놈도 그거는 먹습니다. 적은 양이니까 후루룩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디스플레이만 조금 신경 쓰셔도 아이들은 무진장 좋아합니다. 무진장 대접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 대접 이꼬르 엄마의 사랑으로 느끼고 그 사랑 이꼬르 아이의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어메이징한 메커니즘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예쁜 그릇 좀 사시고 저처럼 트레이도 강추합니다. 음식으로 내 소중한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줍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봅시다.